предложениями. 글로벌 왕따 국가인 러시아와 북한이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필수적인 포탄과 탄환을 주고 러시아는 최신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모종의 거래를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핵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던 옛 소련과 중국 사이 못지않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두 나라는 핵전쟁 위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25 전쟁은 소련과 중국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공산권 국가들이 함께 뭉쳐서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스탈린은 공산권의 종주국으로 인정했던 마오쩌둥은 옛 소련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공산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스탈린의 도움 아래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중국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관계가 좋았죠. 특히 6.25 전쟁에 중국군이 참전하게 됨으로써 스탈린이 마오쩌둥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소련은 당시 극비 기술이었던 핵무기 제조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 기술자들까지 중국에 파견했죠. Soviet Union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Chinese nuclear weapons. And now we have China portraying our territory as theirs in print. 하지만 스탈린의 사망 이후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후르쇼프가 등장하면서 스탈린을 독재자로 치부하고 격하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과는 평화 공전 협상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나 당시 마오쩌둥은 세계 공산화라는 꿈을 이루고 싶어 했거든요. 중국이 만약 핵무기를 완전히 갖게 되면 오히려 소련을 공격할지 모르겠구나, 이런 우려가 소련 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소련과 중국 사이 국경 지역의 분쟁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1964년부터 69년까지 무려 4,000건이 넘는 국경 충돌이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1960년대 우수리강에 위치해 있는 작은 섬, 전바오 섬에서 벌어졌습니다. 전바오 섬은 면적이 0.7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작은 섬입니다. 섬을 둘러싸고 인민해방군과 소련군 사이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충돌로 시작을 했습니다. 군인들 사이 몽둥이를 들고 육탄전을 벌이는 이런 갈등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탱크와 장갑차까지 동원되면서 수많은 사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실제 러시아는 핵공격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소련의 국방장관 안드레이 그레치코가 굉장히 격분을 해서 중국에 대한 반격을 핵무기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브레즈네프 수상이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핵 공격 계획을 작성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1969년 10월 1일 중국은 소련의 핵공격 계획을 실제 보고하고 전국에 100만 명 동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직 군한테 전투태세를 발령하면 휴가나 애출해박이 통제되고 전부 다 전투 진지에서 대기하게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적의 침박이 임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핵은 가지고 있었지만 옛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까지 그 핵미사일을 날려보낼 투발시설이 없었거든요. 결국 소련과 핵전쟁이 벌어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공포가 베이징을 휘감았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이 어떻게 대비를 했냐면요, 소련이 핵공격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산당 간부들을 각 지역에 산계시켜서 누구라도 일부는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절박감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중국의 각 시골마다 방공호를 여기저기 지으면서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위기감까지 고조됐다고 합니다. 중국이 그걸 알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국의 지하 도시를 급조했습니다. 많은 지하 도시를 만들었고 일촉즉발 전쟁 위기를 막은 건 미국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지금은 가장 큰 적으로 여기는 국가가 결과적으로 전쟁을 막았다는 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소련이 중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하게 되면 과연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미국 측에 소련과 중국 관계가 안 좋은데 만약에 소련이 중국에 대해 핵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비밀리에 타진을 해보죠. 냉전 시대 가장 큰 적이었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당시 미국은 중국의 편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련 측에 만약 소련이 중국의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에서 소련을 향하고 있는 그 많은 핵무기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고 표시를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소련 측은 더 이상 핵 공격 계획을 취소한 거죠. 그래서 핵전쟁으로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극비 기술인 핵 기술까지 전수해줬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로 겨우 전쟁을 피했을 정도로 이런 철천지 원수가 됐던 겁니다. 두 나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난해 푸틴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벨라루스의 독재자 루카셴코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죠. 사진으로만 보면 좌 루카셴코, 우 김정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극단적인 조치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전진 배치했던 거죠. 러시아가 핵을 쓰지는 않더라도 벨라루스는 핵을 쓸지도 몰라. 그러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마라. 뭐 이런 협박인 겁니다. They are ready to sort of push boundaries and cooperate with certain rogue states on a totally different level. Nuclear deployment, nuclear weapons deployment in Belarus, which was unprecedent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이미 잇따른 핵실험으로 UN 안보리에서 여러 가지 대북 제재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의 군사기술을 이전할 수도 없고 북한과 무기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의식하기는 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북한이 포탄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미국의 폭로가 나왔는데요. 당시 이런 지원은 민간 용병 그룹인 바그너 그룹을 대상으로 한 거였습니다. Why did the North Korea contact the Wagner Group, not the Russian government, for weapon support? North Korea is under international sanctions, so all these relations they have to happen in a clandestine manner. It has to, avoid risks and. 그 무기 거래가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석이 있었던 거죠. Russian government kind of distanced itself and tried to Wagner first. Many of them are really wary of sanctions, are afraid of potential consequences. You have to use international maritime routes and so on. 하지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앞장서서 이런 제재를 허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러시아에 여유가 없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관련한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나라 북한에 러시아가 이렇게 군사기술을 이전하려는 의도가 뭘까요? 러시아는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를 우리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러시아 혼자 당하지는 않겠다. 북한을 키워서 맞서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마치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전진 배치했던 것과 비슷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Some of these moves might be a retaliation. However, again, I encourage South Koreans to think globally, because if Putin wins in Ukraine, more threats will emerge. Also, it will embolden dictators and aggressive rogue regimes across the world, including the North Korean regime.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 사이 관계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좋을까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급조된 계약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하면 그걸로 워싱턴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스크바도 위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We already had examples of North Korean missiles that are being launched ending up in the Russian exclusive economic zone. Russia is under severe threat from all these recent and upcoming North Korean launches.
서방에 맞서고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는 이란을 지원하고 있지만 러시아 군부에서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도 원래 공통점이 많았던 친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Iran fundamentally is not a Russia-friendly state. In my previous years, I also talked to Russian military people, and they're really very seriously concerned about Iran's nuclear and military ambitions and potential threat to the Russian territory. 러시아가 중국의 핵무기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핵전쟁 위기까지 갔던 과거 역사가 러시아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How wise was that to share nuclear technology with them half a century ago? I don't think it was a good idea. So same thing goes to North Korea. Yes, there's definitely a significant risk.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푸틴이 전술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대량 살상 무기 제조 기술을 전파하면서 본인은 물론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김수영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